2021년 7월 스리랑카 라트나푸라에 거주하는 가마개는 자신이 발견한 돌 하나를 감정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이 돌의 가치는 1억 달러. 에? 한화로 무려 1,155억 원에 저 돌이?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뭔데? 1차원적인 질문. 그냥 봤을 때 산에 많이 있는 그 색깔 아니야? 그냥 화강암? 그렇게 보이는데? 운석이다. 그래. 운석. 외계에서 온 물건. 외계. 그야말로 돈벼락을 안겨준 이 돌의 정체가 무엇이냐? 가마개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우물 공사를 하던 중 어허. 아유, 뭐지 이게? 이리 좀 와보세요. 우물 파는데 이게 나왔어요. 우연히 이 돌을 발견했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돌임을 직감한 가마개는 당국에 신고한 뒤 보석감정협회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 밝혀진 이 돌의 정체는 보석. 무게만 510kg, 250만 캐럿의 세계 최대 스타 사파이어 원석. 저게 사파이어라고? 유례 없는 엄청난 크기의 이 스타 사파이어는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대 크기 사파이어로 공식 등재됐고요. 호호. 그 가치는 무려 1,155억 원에 달했던 겁니다. 저 겉으로 보기엔 그냥 또 돌 같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봤을까? 밤에 빛났나? 사실 가마개는 3대째 보석 거래업을 하는 보석 상인으로요. 비록 집 뒷마당에서 우연히 발견한 돌이지만 준 전문가의 직감으로 범상치 않은 돌임을 알아본 겁니다. 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 있어. 셀 수 없이 많은 스타 사파이어가 촘촘히 박혀 있죠. 이 원석을 두고 한 전문가는 이것은 아마 4억 년 전 형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요. 이렇게 큰 원석은 처음 봐요. 이 스타 사파이어 원석은 우연히 발견됐다는 뜻의 세렌디피티 사파이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필 또 보석상 집에 이게 묻혀 있었고 그 사람이 우물을 팠고 파는데 거기서 나왔고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알아봤고. 운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돈벼락템을 알아보는 안목. 덕분에 가마개는 한순간에 세계 최대 크기의 스타 사파이어 원석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어릴 적에 갔던 시골 할머니 집. 낡고 좁은 방이어도 따뜻한 밥상 앞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하며 웃던 기분 좋은 추억이 서린 곳이겠죠. 그렇죠. 시골 할머니 집. 시골 할머니 집은 그 특유의 냄새도 있고. 예. 추억도 있고요. 예. 그냥 편안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남성 카오 또한에게도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드엉럼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 어린 시절부터 또한을 따스하게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빈집이 됐지만 또한은 차마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을 처분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지. 또한은 시간이 날 때면 외할머니 집에 찾아가 마당을 쓸고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장독대를 닦았고요. 그렇게 무려 10여 년간 마치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집을 깨끗하게 관리했는데요. 그런데 2006년 또한은 외할머니 집 덕분에 돈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광에서 뭐 나왔어? 아닙니다. 어? 또한 외할머니 집 그 자체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와. 자, 알고 보니 외할머니 집은요, 드엉럼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 무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집이었던 겁니다. 오. 또한의 외할머니 집을 찾은 전문가들은요, 수백 년 된 집인데 보존 상태가 정말 좋네요. 역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집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진만 봐도 집 상태 되게 괜찮은데요? 새로 리노베이션한 것 같아. 네. 집의 외관이며 비를 피하기 위해 벽이 약간 기울어지도록 설계된 형태가 고대 베트남 북부 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500년 이상 된 제단, 또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문 등 집안 곳곳이 문화재. 아오. 또한의 외할머니 집의 가치가 무려 2,200억 동, 한화 10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건물값이다, 야. 우와. 베트남 시골이 100억이 넘는 집이 있다고? 시골집이. 이 정도면 할머니 거의 박물관에 사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기 저 마당에 간장 항아리 하나만 해도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물로 10억 동, 하나 4,900만 원에 달합니다. 이게 또 관리를 또 해준 덕에 또하니. 그렇지.
또 돈벼락을 또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돈벼락을 맞은 또한은 외할머니의 집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 외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잘 보존해 대대손손 물려주겠습니다. 당장 거금을 손에 넣기보다는 선조들이 물려준 집,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을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다. 이후 2008년 하노이시는 이 집을 1급 보호 건축물로 지정했는데요. 다행이네요. 낡은 외할머니 집에 깃든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던 남자. 덕분에 그 집의 진짜 가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캐나다. 경매장에 모인 사람들이 한 경매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총 낙찰가는 추정가의 무려 10배가 넘는 약 27만 2천 달러, 하나로 3억 4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오, 아니 어떤 물건이길래 그러죠?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가? 그렇죠. 가격이 센데? 노부부 아이린과 토니를 돈벼락 행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정체는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요? 샌드위치는 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요즘에 지적재산권, 레시피 아하. 엄청나게 잘 팔리는 브랜드 샌드위치의 레시피를 비법을 주는 거지. 아, 레시피. 떡볶이 양념 조합 주듯이 소프트웨어를. 그거를 이제 그렇죠, 지적재산권을 넘긴 거죠. 아닙니다. 부부는 약 50년 전인 197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단골인 가난한 무명화가 존 키니어는 매일 부부의 식당을 방문, 2,500원짜리 저렴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송한데 오늘 돈이 없어서요. 혹시 제가 가진 그림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아, 좋아요. 마침 가게에 걸 그림이 필요했어요. 어디 보자. 이 그림은 뭔가 특별해 보이네요. 부부가 고른 작품은 바로 캐나다의 대표 민속 화가 모드 루이스의 미공개작 검정 트럭이었습니다. 모드 루이스의 그림을 왜 존이 갖고 있었느냐? 당시 화가 존은 가난과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모드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어려운 형편에도 그녀를 도왔습니다. 이에 모드는 자신의 그림을 보내 보답. 그래서 존이 그녀의 그림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게 통해서 전해졌구나. 그리고 아이린과 토니 부부는 이 그림이 50년 뒤 캐나다를 대표하는 화가의 미공개작이 될 줄 모르고 샌드위치 값 대신 흔쾌히 받은 것이죠. 야, 또 이런 일이 있네. 결국에는 선행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2022년이 돼서야 자녀들이 부부의 노후를 위해 경매에 출품했던 것이죠. 모드 루이스의 미공개작이란 사실과 2,500원에서 시작된 부부의 호의가 만든 사연이 공개되자 모드 루이스 이전의 작품의 최고 경매가를 갱신했고요. 미술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좀 어떻게 보면 호의가 돌고 돌아서 대박을 만든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죠. 2019년 미국, 닉 드러먼드와 패트릭 바커 커플은 뉴욕 북부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약 2억 원짜리의 고택을 매입해 낡은 집을 직접 개조하던 중 돈벼락템을 발견했습니다.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불법적인 것이었는데요. 그 이제 마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하. 아니면 검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누가 훔쳐가지고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작물. 오. 아니 근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돈벼락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건 도둑이거든요. 지금 말한 아이템이 한때는 불법이긴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발견한 돈벼락템 공개합니다. 마약인가 봐. 뭐 풀렸으면 대마초 아니야? So we are pulling off part of our 뭐야 뭘 꽁꽁 그냥 벽 안에 넣어놨네. 이게 뭐야? Prohibition era. 뭘까요? 잘 보세요. 약간 지금 한석빛인데? 그냥 봐도 어마어마하죠. 저 벽에다 넣은 게. 벽이네. 술병. 집 외벽에 은밀히 숨겨놨던 불법의 온상, 바로 위스키인데요. 30년대. 발견 당시 마치 술 저장고처럼 지푸라기에 쌓인 위스키병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요. 며칠 뒤 마루장 밑에서도 발견된 위스키. 그렇게 온 집안에서 총 78병의 위스키가 발견됐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압니다.
요즘 위스키 가격 미쳤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한 3배 올랐어요. 떡상이죠. 근데 그런 위스키가 78병. 근데 시대도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위스키들은 제조 시기가 1920년대로 추정됩니다. 당시 미국은 금주법의 시대, 음주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제조된 이 위스키들은 밀주, 와. 금주법 시대에 불법 제조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금주법이 없으니 이 100년 된 위스키 밀주를 팔아도 미국에서는 합법, 문제 없는 거죠. 아 근데 가격이 그러면 시가로 얼마예요?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78병이면 요즘에 그래도 제일 비싼 게 위스키 한 병에 150에서 200 가거든요. 1000만 원. 1000만 원 사겠다고?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7억 8천 한 8억 정도 봅니다. 그거 하면 더 1000만 원에 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그래도 준다고요? 네. 진짜? 앞서 2018년 드러먼드가 발견한 밀주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동일 브랜드의 위스키, 즉 밀주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경매 낙찰가는 925파운드, 단화 약 135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이게 1000만 원 주세요. 어? 이 가격을 아는데 나한테 그 돈을 요구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78병이나 발견됐으면은 상태가 양호한 것들만 팔아도 엄청 이득이었겠네. 우연히 이사한 집에서 횡재, 돈벼락을 맞은 드러먼드는요. 온전하게 보존된 밀주들을 한 병당 약 110만 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